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2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정학적인 위험의 장기화로 원유 공급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2달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지난 25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77.36달러로 전날 종가 대비 2.27달러 상승했습니다. 또한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의 3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도 배럴당 81.96달러로 전날 종가 대비 1.92달러 상승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29일 이후 종가 기준으로 약 2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입니다. 특히 배럴당 80달러 선에서 등락하던 브렌트유가 이날 배럴당 82달러 선 언저리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유가 상승의 배경으로는 홍해를 지나는 선박에 대한 공격이 지속되면서 원유 공급 지연 우려가 재차 부각된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세계 2위 해운선사인 머스크는 전날 머스크 디트로이트호와 머스크 체서피크호가 예멘의 후티 반군으로부터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고 공개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군이 무인기로 러시아의 주요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지면서 러시아 원유 공급에 대한 불안감이 확대되어 유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와 중국 정부의 부양책 발표도 유가 상승을 견인하였습니다. 스코프 마켓의 조슈아 마호니 애널리스트는 공급망 불안이 몇 달간 지속될 가능성이 분명해지면서 에너지 시장이 경각심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진단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외무부 장관 레트노 마르수디는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중동이 더 큰 분쟁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이는 가자지구 위기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진행된 공개 토론에서 나온 발언으로 이스라엘의 군사활동 축소 요구와 함께 지역 분쟁의 확산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위기가 발생한 지 100일이 지났지만 국제사회의 분열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레트노 외무장관은 중동에서 전면전이 벌어질 수 있는 위협은 현실적이고 현존하는 위험이라며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침략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응징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휴전 요구를 재확인하며 팔레스타인에 대해 즉각적인 유엔 정회원국 자격 부여를 통해 이스라엘로의 무기 유입을 중단하고 평화 프로세스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로 보내지는 모든 무기는 무고한 민간인을 죽이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참고로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는 팔레스타인 주권이 이스라엘의 안보와 양립할 수 없다며 두 국가 해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레트노 외무장관은 해당 성명은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였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뿐 아니라 유엔 회의에 참석한 다른 국가들도 이스라엘이 두 국가 해법을 거부하는 것은 중동 평화를 저해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레바논은 전쟁을 지역화하는 이스라엘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하였습니다. 한편 미국은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준수하고 민간인 보호 노력을 강화해야 하며 두 국가 해법이 이 폭력을 완전히 종식시킬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다가오는 인도네시아 대선에서 현 국방부 장관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후보의 지지율이 5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도네시아 여론조사기관 PWS의 26일 발표에 따르면 프라보워 후보의 지지율은 52.3%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차 투표만으로도 대통령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해당 여론조사에서 기호 1번 아니스 바스웨단 후보는 21.3%로 2위를, 기호 3번 간자르 프라노워 후보는 19.7%로 3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대선 1차 투표에서 3명의 후보 중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없을 경우 1, 2위 후보를 가리는 결선 투표를 시행합니다. 즉, 이번 대선 결과가 여론조사와 같을 경우 프라보워 후보가 결선 투표 없이 대통령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참고로 프라보워 후보는 인도네시아를 32년간 철권 통치한 독재자 수하르토 전 대통령의 딸과 결혼했던 전 사위로 군인 출신입니다. 그는 1990년대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자 이를 탄압하는 데 앞장섰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프라보워 후보는 2014년과 2019년 대선에 출마하였으나 두 차례 모두 조코위 대통령에게 밀려 낙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조코위 대통령은 2019년에 프라보워를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였고 이번 대선에서는 선거법을 바꿔 자신의 장남인 기브란 나카부밍 나카를 프라보워의 러닝메이트로 만들었습니다. 한편 프라보워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여러 논란에 휩싸였으나 현 조코위 대통령의 지지 덕분에 지지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저출생 및 고령화 문제로 인한 인구 감소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750만 재외동포들에게 복수 국적을 허용하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인구가 2072년에는 3,600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통계청의 예측에 대응하는 방안입니다. 김 의장은 65세 이상 영구 귀국자에게만 이중 국적을 허용하는 현재의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며 세계의 다른 많은 선진국들이 이미 복수 국적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재외동포들이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들의 복수 국적 허용을 통해 경제 활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김 의장은 복수 국적 허용에 따른 건강보험 부정수급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한 사람만 건강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책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복수 국적 허용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23년에 인도네시아는 1,424조 루피아의 국내외 직접 투자를 달성하여 국가개발계획과 조코위 대통령이 설정한 목표를 초과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1,200조 루피아 대비 증가한 수치로 투자 증가율은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선전하였습니다. 경제금융개발연구소의 전무이사는 2023년 투자 목표는 부분적으로 대통령과 장관들이 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 덕분에 달성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작년 4분기 경제 성장률은 365조 루피아로 전분기에 374조 4천억 루피아에 비해 급락하였습니다. 이는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로 인해 투자 불확실성을 불러일으킨 결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BCA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만약 1차 선거에서 당선자가 결정된다면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은 끝날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선 투표가 필요할 경우 올해 투자 목표 달성은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어 인도네시아의 투자 환경이 중국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투자처 다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참고로 중국과 홍콩은 2023년 총 139억 달러의 직접 투자 유치로 전년 137억 달러에서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2023년 인도네시아 투자 실적은 세계적인 투자 약화 추세를 고려할 때 양호하지만 투자처 다양성은 오히려 감소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최대 테크 기업 고토의 CEO 패트릭 왈루조가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가 틱톡에 대한 운영 제한을 통해 틱톡과 토코피디아의 계약 체결을 강요했다는 주장을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패트릭은 정부와 틱톡이 음모를 꾸미고 우리에게 기회를 준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고토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모든 주요 기업들이 틱톡의 모 회사 바이트댄스를 적극적으로 구애한 적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번 계약은 노력의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2023년 12월 틱톡은 토코피디아의 지분 75.01%의 15억 달러를 지불하고 나머지 24.99%는 고토가 보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해당 거래에 대해 일부는 고토가 소수 지분만을 보유하게 되는 것에 우려를 표했지만 패트릭은 이 거래가 이커머스 비즈니스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패트릭은 중국 기술 인재를 영입하려는 노력이 느리고 힘들었던 과거 경험을 언급하며 틱톡과의 계약이 중국 이커머스 시장을 정복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단계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토코피디아와 틱톡샵의 통합은 올해 1분기에 완료될 예정이며 고토는 이 협업으로 통해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틱톡과 토코피디아의 총 상품 가치에 대해 약 0.4%의 서비스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토코피디아의 총 매출액이 특정 분기에 29억 달러에 달할 경우 고토는 해당 분기 동안 1,140만 달러의 서비스 수수료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대테러 특수부대 덴수스 88은 최근 중부 자바에서 10명의 테러 용의자를 체포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들은 올해 대선과 지방선거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의심되며 수라카르타, 수코아르조, 까랑가냐르, 보yor랄리 등 4개 지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이 중 한 용의자는 수라카르타 모호 마을의 지역단위 책임자로 확인되었으며 용의자의 집에서는 활과 화살 세트, 공기소총 등 여러 가지 물건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청장은 선거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테러 활동에 대해 모든 경찰관에게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어 테러리즘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2019년 선거 기간에 발생한 테러 사건을 언급하면서 2024년 선거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덴수스 88은 지난해 10월에도 선거를 방해하려는 계획을 세운 테러단체 JAD의 무장세력 용의자 59명을 체포하고 압수한 총기와 폭탄 제조용 화학물질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당시 대변인은 체포된 용의자들에게는 선거가 부도덕하고 이슬람 율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선거를 취소하려 경찰 시설을 공격할 계획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